2015년도에 여기 2015년도에 2020학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뭐라고 지향을 했냐면 창의융합형 인재를 만들겠다고 교육부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뜬금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정말 뜬금이 없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냥 그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울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대학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네. 정시로 다 바뀌었어요. 네. 아까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조금 더 개선되거나 조금 더 낮춰질 수는 있겠죠.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보완되고 이렇게 뭐 이런 흐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전혀 다른 흐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과연 정시 위주로만 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정시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도입하는 제도를 보면 원래 학생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수능으로 하겠다고 했고 핵심은 그거였죠. 뭐 누구를 얘기하기 그렇지만 어떤 그 비리로 입학했던 그 사례가 있으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특히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소개서 대필, 허위 작성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의무적으로 탈락하는 조항을 넣었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체로는 이제 이렇게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정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도 굉장히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것들은 다 단순화시키기로 했어요. 교사 추천제라든가 수시 적성고사 같은 것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도 굉장히 축소시키고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약간 보완을 한대요. 근데 결국은 바로 다음 해에 이렇게 바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떤 개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되게 불투명한 정책이라는 거고요. 핵심적으로는 주입식 교육으로의 획일하는 가장 부담스러운 적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입시는 주입식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들을 뽑았으면 좋겠고 2015년에 교육부는 창의융합 인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입시 제도는 이렇게 바뀐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땐 이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아까 제가 그 학력고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어떤 큰 틀에서 흐름을 이렇게 견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닥뜨려가지고 막 바꾸고 맞닥뜨려서 바꾸고 이런 냄새가 사실 살짝 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시만 준비하시지 마시고 수시도 종합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수시는 학생부랑 논술이랑 실기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고 치면 정시는 수능하고 실기예요. 실기는 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을 때 무슨 면접이 있었는데 입학할 때 제가 면접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받는지 안 받는지도 가물가물한데 그게 입시의 변별력을 갖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마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위주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내신을 안 보는 해도 거의 없었거니와 수능 정시를 한다고 해도 내신을 볼 거란 말이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는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하고 논술 위주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고 정시로 바뀌는 건데 이 수시 시험의 핵심은 배경지식하고 글쓰기였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자기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기존 연구의 토대로 자기 생각을 밝혀낼 수 있는지를 각종 논술이든 구술이든 대학별 고사든 여러 가지 면접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어떻게든 학교 나름대로
변별력 있게 뽑아내려고 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는 그 국어에 담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변별력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걸로 학생들의 당락을 좌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입시도 어떻게 변화되든 가장 중요한 건 국어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독서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예요. 그다음에 수학하고 국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 난이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수능이 다 쉽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점자가 10,000명이 나왔으면 서울대 입학 정원보다 많으면 어떻게 뽑겠습니까? 난이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시험은 단 하나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보셨지만 중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수학 공부는 정말 힘들게 해요. 계속 국어는 안 하죠. 국어 가지고 난이도를 높일 건데 국어에서도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독서의 난이도로 여러분의 변별력을 가를 겁니다. 입시는 어떻게든 변할 수밖에 없어요. 늘 변화했고요. 근데 대응하는 건 여러분이고 또 이 정시만 아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이 정시 위주의 입시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생생활 기록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국어시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 읽기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독서력이랑 성수령 평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 글쓰기가 중요합니다.